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개인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소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횡령액으로 인정됐는데 박수홍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재산 관리를 해왔다고 알려졌던 친형 진홍 씨.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2011년부터 10년간 박 씨 개인과 회사 자금 약 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작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고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였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20억 원으로 보고 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맞는다고 봤지만 박 씨 돈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회계의 불투명성이 증대됐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1억 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어요? 진홍 씨와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지금 선고한 부분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소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진홍 씨에 대한 190억 원대 민사소송과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씨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이들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넘게 탈북민을 도와 주목을 받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천기원 목사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유태인을 구해낸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와 비교되며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5명을 강제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고 천 씨에게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인과 전 축구 국가대표 등 유명인들을 내세워 대체 불가 토큰 NFT 프로젝트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들은 잇따라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모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 역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32억 원을 가로채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큰 이득을 볼 거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등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 이사로 표기돼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 씨는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씨 측은 축구와 NFT 상품을 발행하는 이벤트에 한해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허락했으며 그 외에는 어떤 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외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과 유튜버들도 잇따라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은 A 대표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직접 송금을 받았고 B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코인 상장을 고려해 투자자를 모집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상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자들은 양육비를 받을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미지급자의 신상을 올리는 양육비 미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 전 이혼한 송미애 씨. 초등학생이던 딸이 대학교 졸업을 앞둘 때까지 홀로 키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재산 압류와 감치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신부는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며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감치할 때도 1년 넘게 계속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는 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송도 진전은 없었고 수년에 걸친 싸움은 매번 되풀이됐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대해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양육자들은 스스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올리는 양육비 미투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애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소송한 것 거의 이제 10년인데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내준 뒤 미지급 부모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27개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정답인 거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아 행정제재를 받은 504명 중 지급에 나선 비율은 불과 24%. 전액 지급자는 4.6%에 그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